치매로 인한 중증의 정신행동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또는 약물 치료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인지장애인지 심리적 증상인지 행동 증상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인, 지속시간, 악화 또는 개선 요인, 돌봄 제공자나 주위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일상생활 수행 정도에 지장을 주는 정도 등을 자세히 관찰한 뒤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개입을 시작할 경우 획일적인 약물 치료를 피하고 비약물적인 접근을 우선 적용하고 약물 치료는 전문적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하면서 부작용 발생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상태 관찰과 함께 약물 감량과 중단 등 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재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를 유지하더라도 비약물적인 접근을 계속 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중증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신행동 증상과 관련된 돌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환각 증상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의 사례입니다. 대상자 A씨는 70세 여성입니다. A씨는 단기 기억 장애, 날짜, 시간, 장소에 대한 진압력 저하, 계산력 저하가 있는 치매를 앓고 있으며 고혈압, 천식, 우측 폐기능 부전의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본인이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며 괴로워하였다고 합니다. 평소 깔끔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으나 치매가 심해지면서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며 더 예민해졌다고 하였습니다. 시설 입소 후 비교적 잘 적응하는 편이었으나 6개월경부터 자다가 새벽에 일어나 누군가 입안에 짠 걸 넣었다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이상한 액체를 부어 혀가 붓고 아린 느낌이라며 침상 옆 바닥에 침을 반복해서 뱉는 행동이 나타나더니 누가 밥에 독약을 타서 이렇게 되었다며 누구의 소행인지 안다는 이야기와 함께 혀가 굳은 것 같다며 환각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급기야 같은 방을 이용하는 다른 대상자의 소행이라며 가만히 안 두겠다고 흥분하면서 달려들어 요양보호사가 겨우 말린 적도 있었는데요. 문제 행동의 강도가 점점 심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다른 대상자에 대한 의심 행동이 폭력으로 이어져 생활 공간을 분리하는 것으로 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지만 감정이 고조되어 흥분된 상태가 지속된 대상자의 건강 상태 악화가 우려되었습니다. 또한 보호자 상담을 통해 병원 진료를 권유했고 항정신성 약물인 리스페리돈 성분의 안정제 복용을 시작하고부터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낮에 잠을 자는 시간이 많아지고 기력 저하 증상이 동반되어 복약을 중지하였더니 환각 증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대상자는 지렁이가 기어다닌다며 손으로 지렁이를 잡는 행동을 반복하고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 옆에 있던 사람들 어디 갔는지 주변이 온통 물에 젖어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천장에 벌레가 기어다닌다, 창문으로 비가 흘러넘쳐 나온다며 고함을 지르며 잠이 들기를 어려워하는가 하면 침상에서 내려오다가 낙상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진료 후 용량을 조절하고 낙상 감지기도 적용하여 상태 관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변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불필요한 물건들은 치우고 대상자가 물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의 조명을 환하게 조절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피어나는 환각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질문하면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대상자가 손에 뭐가 붙어 있는데 안 떨어진다고 호소하면서 식사를 못하는 경우에는 환각을 느끼는 손을 잡아들이며 안심하게 하고 식사 수발 도움을 제공하면 안정감을 찾는 경우도 보였습니다. 환각으로 인한 불안 등의 감정 상태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약물 부작용에 따른 신체적인 건강 악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안전 지점을 찾는 데 방향성을 두고 돌봄을 제공하였습니다. 행동 증상 및 돌봄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수면 장애를 가진 치매 대상자의 사례입니다. 대상자 B씨는 81세 남성입니다. B씨는 배우자와 아들 이외 다른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진압력 상실과 불면, 배회가 있는 치매를 앓고 있으며 당뇨, 뇌경색, 전립선 비대증의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B씨는 시설 입소 전부터 밤 동안의 배회 증상이 동반된 불면 증상으로 가족이 돌봄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입소 첫날부터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 집에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마누라와 아들이 보고 싶다고 울먹이며 밤새 주무시지 않았고 우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불면 증상이 지속되어 낮에는 너무 심하게 졸고 있는 상태라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웠고 식사를 제 시간에 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어느 날은 너무 깊게 주무시는 바람에 식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밖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서 늘 같은 모습으로 외로이 앉아 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지나가는 다른 보호자를 아들로 착각하고 아들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밤에는 거의 1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다니고 있었고 옷에 벌레가 있는 것 같다며 기저귀와 바지, 상의까지 다 벗고는 벌레를 잡는다고 옷을 벗어 털고 가려움을 호소하며 밤을 꼬박 새는 날이 계속되고 있어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였습니다. 우선 감염병 확산으로 면회가 제한되는 상황이라 입소 후 가족과의 만남이 쉽지 않아 대상자의 우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영상통화로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침상 옆에 가족들의 사진을 부착해 두도록 하여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옷에 벌레가 있다며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피부 문제는 아닌지 확인이 필요했고 목욕과 보습제를 도포하여 피부 관리도 제공하였으나 문제는 지속되어 정신행동 증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소 전부터 야간 수면 장애로 수면 유도를 위한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나 입소 이후에 불면 증상이 지속적이라 보호자 상담을 통하여 진료를 다시 받도록 하였고 안정제 용량과 복용 횟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야간 빈뇨 증상과 수면 장애가 동반된 경우 비뇨기 계통의 문제에 따른 소변 배출의 문제로 불면이 나타나는 건지 불면으로 인한 야간 빈뇨 증상이 동반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우선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소변 횟수, 소변 보는 시간과 소변량, 섭취량을 확인하면서 배뇨 일지를 작성하여 배뇨 상태를 확인해 보니 1시간 간격으로 화장실로 이동하고 있었고 소량의 소변을 보면서 시원하게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불편감을 호소하는 것을 확인하여 비뇨기과 진료 후 배뇨 촉진제를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하였고 밤 동안 소변 보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돌봄 과정들을 통해 저녁 9시경부터 새벽 2, 3시경까지 수면이 유지되는 날이 점점 늘어나면서 밤 동안의 수면의 질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행동 증상 및 돌봄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수면 장애를 가진 치매 대상자의 사례입니다. 대상자 B씨는 81세 남성입니다. B씨는 배우자와 아들 이외 다른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진압력 상실과 불면, 배회가 있는 치매를 앓고 있으며 당뇨, 뇌경색, 전립선 비대증의 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B씨는 시설 입소 전부터 밤 동안의 배회 증상이 동반된 불면 증상으로 가족이 돌봄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입소 첫날부터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 집에 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마누라와 아들이 보고 싶다고 울먹이며 밤새 주무시지 않았고 우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불면 증상이 지속되어 낮에는 너무 심하게 졸고 있는 상태라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웠고 식사를 제 시간에 하는 경우가 드물었으며 어느 날은 너무 깊게 주무시는 바람에 식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밖이 보이는 창가에 앉아서 늘 같은 모습으로 외로이 앉아 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지나가는 다른 보호자를 아들로 착각하고 아들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밤에는 거의 1시간 간격으로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다니고 있었고 옷에 벌레가 있는 것 같다며 기저귀와 바지, 상의까지 다 벗고는 벌레를 잡는다고 옷을 벗어 털고 가려움을 호소하며 밤을 꼬박 새는 날이 계속되고 있어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였습니다. 우선 감염병 확산으로 면회가 제한되는 상황이라 입소 후 가족과의 만남이 쉽지 않아 대상자의 우울감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영상통화로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침상 옆에 가족들의 사진을 부착해 두도록 하여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옷에 벌레가 있다며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피부 문제는 아닌지 확인이 필요했고 목욕과 보습제를 도포하여 피부 관리도 제공하였으나 문제는 지속되어 정신행동 증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소 전부터 야간 수면 장애로 수면 유도를 위한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나 입소 이후에 불면 증상이 지속적이라 보호자 상담을 통하여 진료를 다시 받도록 하였고 안정제 용량과 복용 횟수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야간 빈뇨 증상과 수면 장애가 동반된 경우 비뇨기 계통의 문제에 따른 소변 배출의 문제로 불면이 나타나는 건지 불면으로 인한 야간 빈뇨 증상이 동반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우선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소변 횟수, 소변 보는 시간과 소변량, 섭취량을 확인하면서 배뇨 일지를 작성하여 배뇨 상태를 확인해 보니 1시간 간격으로 화장실로 이동하고 있었고 소량의 소변을 보면서 시원하게 소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불편감을 호소하는 것을 확인하여 비뇨기과 진료 후 배뇨 촉진제를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하였고 밤 동안 소변 보는 횟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돌봄 과정들을 통해 저녁 9시경부터 새벽 2, 3시경까지 수면이 유지되는 날이 점점 늘어나면서 밤 동안의 수면의 질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니 자연스럽게 식사량도 증가하였고 프로그램 참여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워하는 가족에게 편지 써서 보내기 활동을 유도해드렸더니 아들의 답장을 받으며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셔서 활동에 적극 참여시켜드렸고 6시 내 고향, 전국 노래자랑, 나는 자연인이다 등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게 도와드리고 버스 나들이 프로그램 등 집중적으로 낮 활동을 유도하였습니다. 신체적인 건강 측면의 적절한 관리와 다양한 활동 참여 유도, 가족과의 연결을 위한 활동을 통한 정서적 지지 제공 등 복합적인 돌봄 제공을 통하여 수면의 질이 향상되며 동반된 문제 행동도 감소하였습니다. 행동 증상 및 돌봄 사례 세 번째 사례는 배회 증상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입니다. 대상자 C씨는 72세 여성입니다. C씨는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저하, 단기, 장기 기억력 저하, 계산력 저하, 배회,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증상이 있으며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소 전 가정에서도 집을 나가려는 행동이 있긴 했으나 온순한 성격이라 상황을 설명하면 잘 설득이 되어 가족들의 돌봄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점차 치매 증상이 심해져 입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시설이 낯선 환경이다 보니 입소 첫날부터 배회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집에 가야 한다며 나가는 문을 찾고 기차 타는 곳을 물으며 갑자기 심하게 불안해하여 배우자분과 전화 연결을 해드렸지만 일시적으로 안정될 뿐 나가려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불안의 강도는 높아졌습니다.
밤 동안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고 수면을 유도하는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며 흥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다른 대상자의 수면에도 방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은 상태로 낮 시간 동안 배회 증상이 지속되고 있어 보행 상태가 불안하고 어떤 날은 달리듯 빠른 속도로 배회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는 즉각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상자의 불면과 불안의 문제로 인해 다른 대상자의 수면에도 방해가 되어 즉각적인 해결이 필요하였습니다. 보호자 상담 후 병원 진료를 통해 쿠에티아핀 푸마르산염 성분의 안정제를 수면 전 복용하기 시작했고 기력 저하 증상 없이 밤 동안의 불면 증상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낮 시간의 배회 증상은 집에 가려는 행동과 함께 계속되고 있어 생각 전환을 위해 평소 가정에서도 책 읽기와 신문 보기를 좋아했다는 정보를 통해 시설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고 관찰 결과 색칠놀이 활동 및 텃밭 가꾸기 활동에도 흥미가 높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배회하는 공간의 복도 중간중간에 소파를 여러 개 배치해두고 지나가는 직원들이 앉아서 쉬도록 유도하고 있고 적절한 수분과 간식 등을 챙겨드리며 탈수 방지와 영양 섭취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집을 찾으며 배회하고 있을 때는 생활실 입구문에 대상자의 성함을 크게 적어두고 침상 발치에 적힌 이름표까지 보여드리며 여기가 집이라고 안내하면 배회 증상은 여전하지만 처음보다 훨씬 빨리 수긍하고 이해하며 편안함을 찾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행동 증상 및 돌봄 사례 네 번째 사례는 공격성입니다. 먼저 일몰 증후군이 동반된 공격성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 D씨는 80세 남성입니다. D씨는 단기 기억 저하, 옷 등 물건에 대한 집착, 일몰 증후군, 실인증이 있으며 목욕 돌봄을 거부하고 있으며 고혈압이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잘 되고 신체활동 능력은 양호하지만 단기 기억 장애로 식사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아들과 면회를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같은 방을 사용하는 다른 대상자와 낮에는 담소도 나누며 잘 지내다가도 저녁 시간이 되어가면 그 대상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새를 놓은 집인데 왜 남의 집에 들어왔냐며 소리를 지르며 흥분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대상자의 생각이 틀렸다고 하거나 사실에 대한 정보를 바로잡으려고 하면 더욱 흥분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무늬의 신발이나 양말,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본인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흥분하는데 아니라고 반박하면 한바탕 싸움이 일어나거나 말리는 직원에게 폭력을 쓰는 행동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더욱 현저하게 심해지는 전형적인 일몰 증후군 증상으로 판단되며 중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시설 입소 전 가정에서는 단기 기억 장애가 관찰되어도 천천히 반복적으로 설명하면 잘 수긍하였으나 시설 입소 후 문제 행동이 더 심해진 것 같다며 보호자도 난감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들과 통화 연결을 시도하거나 좋아하는 간식 등으로 기분 전환을 시도해 보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효과가 없었습니다. 대상자의 흥분과 불안으로 인해 나타나는 감정 변화로 대상자도 충분히 힘든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병원 진료를 받았고 항불안제와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용 후 일주일 정도 지나자 단기 기억장애 행동은 여전히 관찰되지만 직원의 설명에 흥분하거나 불안해하는 정도가 감소하여 폭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아들이 안부를 묻는 영상 편집 파일을 저장해두고 같은 시간에 반복하여 보여드리니 안정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농사지으며 밭일을 해온 분이라 시설 내 텃밭을 가꾸는 일에 참여시켰더니 직원들에게 농사법을 하나하나 일러주며 만족해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후 시간에 집에 가야 한다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구글 로드맵을 통해 대상자가 살던 집과 아들이 키우고 있는 텃밭을 보여드리니 심리적 안정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행동 증상 및 돌봄 사례 중 공격성에 대한 또 다른 사례인 심한 폭력성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자 이 씨는 78세 남성입니다. 이 씨는 7년 전 치매를 진단받았으며 단기 기억장애, 진압력 저하, 배회, 본인 물건에 대한 집착이 있으며 당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씨는 다른 시설에서도 심한 폭력성으로 인해 적응을 하지 못하여 시설 입소만 3번째입니다. 첫날부터 세면대물을 컵에 받아 마시고 양치물을 뱉지 않고 삼키는 등 신체 능력에 비해 인지 저하가 심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본인의 침상을 찾지 못해 다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비켜달라는 다른 대상자의 말에 갑작스럽게 흥분하며 욕설과 함께 몸싸움을 하였습니다. 흥분의 강도가 심하고 양상이 돌발적이라 다른 대상자들과 직원들의 안전 또한 염려되는 상황으로 점점 심해지는 폭력성과 문제 행동으로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위협이 되어 퇴소 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입소 때부터 쿠에티아펜 푸마르산염 성분의 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행동에 약간의 제재만 가해도 심한 흥분 상태를 보여 입소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을 보호자에게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가정에서는 돌봄이 불가한 상황이라 1인실을 사용하여 집중 관찰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제의 용량 및 복용 횟수를 조정하였으나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기력 저하와 낙상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입원 치료 등 퇴소 조치가 불가피함을 보호자에게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복용 후 2, 3주가 지나고부터 돌발적인 폭력성을 보이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었으나 개인 위생 돌봄을 제공하려고 할 때에는 여전히 거부 반응과 함께 돌봄 제공자를 향한 폭력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외부 자극을 제거한 상태로 조용하게 지켜보며 안정적인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봄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생활실의 대상자들의 이불을 숨기거나 하는 일이 발생 시에는 위험하지 않다면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다른 대상자들에게 새 이불을 제공해드리는 등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공격성을 포함한 문제 행동의 원인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비약물적인 접근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돌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다른 대상자와 돌봄 제공자들의 안전 확보에 있어 응급 상황이라 판단하여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원인을 파악한 후 적절한 비약물적 대처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하나 효과가 없을 시 보호자 및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약물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상이나 인지기능 저하, 추체외로 증상 등의 약물 부작용과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약물 치료의 유지 여부를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제의 용량 및 복용 횟수를 조정하였으나 문제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고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기력 저하와 낙상 등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면 입원 치료 등 퇴소 조치가 불가피함을 보호자에게 재차 안내하였습니다. 복용 후 2, 3주가 지나고부터 돌발적인 폭력성을 보이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었으나 개인 위생 돌봄을 제공하려고 할 때에는 여전히 거부 반응과 함께 돌봄 제공자를 향한 폭력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외부 자극을 제거한 상태로 조용하게 지켜보며 안정적인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봄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생활실의 대상자들의 이불을 숨기거나 하는 일이 발생 시에는 위험하지 않다면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다른 대상자들에게 새 이불을 제공해드리는 등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공격성을 포함한 문제 행동의 원인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비약물적인 접근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중재를 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은 돌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다른 대상자와 돌봄 제공자들의 안전 확보에 있어 응급 상황이라 판단하여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원인을 파악한 후 적절한 비약물적 대처 방법을 우선적으로 시도해야 하나 효과가 없을 시 보호자 및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약물 치료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낙상이나 인지기능 저하, 추체 외로 증상 등의 약물 부작용과 일상생활 수행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약물 치료의 유지 여부를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반드시 정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보호자와의 긴밀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진료, 생활환경 변경 등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였고 대상자의 상태 관찰을 통하여 돌봄 전문 인력의 많은 경험과 숙련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입소 초기에 대상자의 문제 행동만으로 돌봄 방향을 결정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대상자의 모습을 관찰하고 문제 행동에 따른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문제 행동 양상에 변화가 없더라도 대상자의 문제 행동에 대한 수용 범위가 넓어지거나 돌봄이 가능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행동 증상 및 돌봄 사례 5번째 사례는 반복 행동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에 대한 사례입니다. 대상자 F씨는 78세 여성입니다. F씨는 심한 인지장애, 날짜, 장소에 대한 진압력 저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며 불면 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로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며 5년 전 고관절 골절이 있었습니다. 시설 입소 후 3년이 지났고 입소 초기 때는 관찰되지 않았던 반복적으로 노래 부르기, 주위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하기 등의 문제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한 번 노래를 시작하면 목이 쉴 만큼 큰 소리로 쉬지 않고 부르거나 보는 직원들마다 어디 갑니까? 나도 갈까요? 다녀오세요 등 같은 말을 크고 높은 목소리로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제해달라는 요양보호사의 말에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며 장시간 반복되는 행동으로 기력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으로 다른 대상자들의 불만이 점점 많아져 중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선 대상자의 신체적, 정서적 요구 상태가 정신행동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곳은 없는지 먼저 관찰하였습니다. 구강 내 잇몸의 발적이 발견되어 약물 도포를 하고 며칠 후 호전되었으나 대상자의 반복 행동은 크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화제 전환을 위하여 다른 대화를 유도하거나 프로그램을 권하여도 집중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위 다른 대상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어느 날은 공간을 분리하였더니 노래와 말하기를 멈추는 경우를 확인하였고 증상이 심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때는 공간을 분리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정신행동 증상 양상을 보호자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전달하였고 동의를 받아 진료 후 신경안정제 복용을 시작하였습니다. 복용 이후 반복 행동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으나 그 빈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때는 이전에 들었다고 잘라 말하지 않고 초조할 때 반복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안정감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정신행동 증상 및 돌봄 사례 마지막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보이는 치매 대상자의 사례입니다. 대상자 G씨는 78세 남성입니다. G씨는 날짜와 시간에 대한 진압력 저하, 단기 기억 장애, 돈에 대한 집착, 배회 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로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휴게실에서 다른 대상자들과 함께 모여 TV 시청을 하다가 여자 대상자에게 악수를 청하더니 손등에 뽀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요양보호사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침 기상시간 즈음이 되면 가끔 자위 행위를 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빈도가 높아졌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도 개의치 않고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는 등의 성적 행동이 관찰되어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행동이 관찰되고 나서 보호자 상담을 통하여 대상자의 정신행동 증상에 대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다른 대상자 및 직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어서 문제 행동이 심해지면 필요시 의사와 상의하여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보호자는 오히려 대상자의 평소 성격이 온순하였고 단순히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으로 대상자를 성범죄자 취급을 하는 느낌이라며 불쾌감을 표현하며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적 행동을 보일 때는 대상자가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어서 가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반복적인 설명과 협조 요청을 통하여 면회 횟수 증가 및 외박 등 대상자와 보내는 시간을 늘리면서 성적 행동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병원 진료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안정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였고 평소 바둑두기가 취미였다는 정보를 얻어 생활실 내 다른 대상자들과 바둑을 두도록 유도하는 등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니 성적 행동의 빈도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